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나란히 쇄신을 공언했던 여야 정치권의 혁신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고용 불안과 실업으로,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결과는 무주택과 이생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은 분입니다. 바로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심상정 의원. 작년 4.15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셨죠. 그 후로 언론 인터뷰를 일절 사양해왔습니다. 1년 만에 언론 인터뷰. 질문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바로 만나서 되는 데까지 질문해보죠. 심상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얼굴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니 왜 그동안 그렇게 언론 인터뷰 뭐 뉴스쇼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인터뷰를 일절 안 하셨어요. 두문불출. 예, 뭐 선거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사임도 했고 또 건강도 좀 추스려야 되고 또 이제 정말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 정의당이나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고민의 시간, 성찰의 시간. 오래간만에 정말 예. 저희 남편이 차려준 밥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행운도 누렸어요. 아니 대표직 내려놓으셨으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차리셔도 될 텐데. 그러셨군요. 밥상도 이제 같이 앉아본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예. 넷플릭스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밀린 책도 좀 보고 조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네,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쉼 없이 달려오다가 네. 한번 탁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네. 1년 동안 가지신 거예요. 물론 의원으로 활동은 하셨습니다만 이제 대언론 활동 이런 걸 좀 줄이면서 돌아보셨다는 건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4월 27일이에요. 4월 27일. 딱 2년 전 이맘때가 이제 정개특위에서 그 선거법 개정안 통과되고 막 이럴 때더라고요. 네, 오늘 오면서 안 그래도 제가 패스트 트랙 그 안을 통과시킨 망치를 두들긴 그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망치 두드린 딱 그날이에요. 아니 4월 30일인데. 그렇죠. 4월 30일. 딱 그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한 2년째 되고 있죠. 참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우리 기대했고 우리 정치판이 양당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이 양당 체제가 우리 사회 변화를 너무 오랫동안 짓눌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양성의 정치 또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선거제도는 그 개헌보다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개헌보다도 네, 어렵다. 그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건데 네. 그거를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큰 당 두 당이 비례연합당을 만들면서 이제 개혁을 물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 가슴에도 정말 큰 웅덩이가 페이셨죠. 파였습니다. 근데 단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보선에서 독선 오만의 정치 또 내로남불 정치를 심판받았는데 그게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 네, 사실은 그렇죠. 뭐 LH 뭐 부동산 탓에 2030 마음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슈퍼 여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선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정치 기준이 다양성의 정치가 실종되고 또 이제 절대 규모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예. 뭐 캐스팅 보트 공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 기준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로남불 정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 5월 10일 정도에 안 그래도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된 그 이제 정치개혁 과정을 되돌아보고 예. 또 평가하는 그런 자리를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난 1년 동안 조금 이 활동들 내려놓으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그때 방망이 두드린 거 좀 후회도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난 시기에 정치개혁이나 또는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제 촛불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왼쪽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을 견인해라.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이고, 이제 그 정치 개혁을 제대로 복원하고 또 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를 통해서 네. 한번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한번 모색해보겠다. 방망이를 두드린 것까지는 맞는 방향 촛불의 명령이었는데 그다음에 왜 꼬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에서 네, 토론을 네, 하시고 예.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시. 요즘 반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반기득권 동맹, 반기득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수구 보수 세력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개혁 세력이고 예. 또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몰아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의 평가는 결국은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권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구기득권, 신기득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인데 네. 결국은 우리 사회를 그 제대로 가도록 하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서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거기에 우리 정의당이 다시 한번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제 내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위의 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국토위를 맡아 보니까 예. 부동산 문제를 이제 담당하게 됐죠. 네. 부동산, 그러니까 정치, 사회 뭐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부동산 정책에 심의원이 더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예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제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 근본 문제거든요. 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받는 국민의 고통이 크고 청년들은 또 좌절하고 네. 이게 이제 결혼 격차까지도 이어지고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단 아이는 말이에요. 못 낳겠다 이 상황에서 집도 없는데.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4%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그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사실 선거 끝나고 여당의 흐름은 부동산 규제 완화 쪽. 요쪽의 흐름을 타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분 뭐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요. 이분의 발언도 주목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주택이 실거래용이냐, 그러니까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실거주용이면 1주택, 2주택, 3주택 뭐 별장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과 좀 구분해서 보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제기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개발 또 깃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해명을 하셨지만은 이제 민감한 시기에는 이제 발언이 신중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이 네. 집 두 채가 필수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분들은 이제 그건 당연히 사치제로 생각하고 어허. 위화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예.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출을 좀 완화해서 저 첫 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90%까지 담보대출 열어놓자라는 송영길 의원은 또 이런 주장하셨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거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도 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근데 황당하다고 문제는 생각하세요? 우선 금융 시스템에서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은 예.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LTV, DTI는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이거든요.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 이제 후에 내놓을 텐데 네. 이건 아마 대출 규제 쪽으로 이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대출 규제 완화하자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뭔가 황당한 발언이다. 이런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경제부총리도 대정부질이 답변해서 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죠. 예. 정의당 심상정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했고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나눴는데 정작 정의당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네. 질문 지금 들어와요. 정의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제 정의당에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도 하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지금 되돌이켜 보면 한 20년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우리 세상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또 국민의 삶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변화한 만큼 세상의 규칙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정의당이 그런 변화를 위해서 어디까지 뭘 해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정의당도 그 변화를 위한 어떤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네. 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은 예. 이제 뭐 20대 국회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되면서 캐스팅 보트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네네. 또 지금 무엇보다도 당이 새롭게 중심 잡고 이제 그 새로운 비전과 또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다. 우리 여영국 대표 취임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네. 지금 뭐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후보를 못 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새 당대표 뽑고 당 정비하고 나면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는 거죠? 다음 달에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킨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좀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다음 선거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뽑느냐가 아니고 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도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정의당이 제시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의 결과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도 심상정도 네네. 아니 뭐 모두가 그렇죠. 고민해서 고민해보는데 결국은 심상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마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지금 일단 당이 중심을 잡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을 국민들 바라시는 대로 잘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자꾸 여쭙게 되는데 시대 정신 이번에 될 대통령을 뽑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죠. 다음에 나와서. 근데 지금 아무래도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세력도 중요하고 또 인물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네. 세상의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 공동체의 그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음 대선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포스트 코로나 세상, 네네. 이른바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이끌어갈 그 인물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의석이 이제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정의당이. 예전에 그 적은 의석으로도 존재감이 빵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워하시는 문자가 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현실 정치는 이제 힘에 의해서 규정되거든요. 예. 이제 이전 20대 국회 때는 저희가 잠시나마 교섭단체 구성하고 또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선 국회 구조 자체가 정치 구조 자체가 슈퍼 여당에 이제 제일 야당이 있고 그 개인기 같은 걸로 제3의 정치 공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예. 개인기로 도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현실이란 네. 것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거는 열심히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하셨으니까요. 종종 모셔서 이야기들, 철학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심상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